예, 복대리에 관한 문제를 확인합니다. 자, 14번부터는 요약집 43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복대리에 관한 설명 옳은 것 1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용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예. 선임할 때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또 다른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고 2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세 번째,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던 임의 대리인이 선임했던 복대리인은 선임을 통하여 복대리인이 되지 법률 규정에 따라 복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했던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세 번째 틀렸네요. 네 번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 않기 때문에 즉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행위 즉 복임행위는 대리행위 아닙니다. 예, 틀렸고 마지막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해야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은 반복이네요.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 2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또 다른 대리인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5번을 묶으시고 정리. 법률행위를 대리함에 있어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리행위함에 있어 본인이 신뢰한 자는 임의 대리인이지 복대리인을 신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 성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의 대리인은 상대적으로 법정 대리인보다는 책임이 적어요. 과실 책임, 즉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게 3번이네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으나 체커 본인의 성낙 체커야 이나 체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과실 책임,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임의 대리인의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선임감독상의 책임보다 더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지명이요.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한 경우는 임의 대리인의 책임은 더 줄어드는 것이다. 복대리인이 부적임자이거나 불성실하다는 것을 알고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 그때만 책임을 집니다. 5번 임의 대리인이 체커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럼 4번이요.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칙 책임은 크다. 법정 무과실 책임,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 대리인의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의 성낙이란 말은 없습니다. 예, 그때는 무과실 책임에서 과실 책임, 즉 선임감독상의 책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법정 대리인은 자기 책임하 체크 언제나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체크 부득이한 사유요. 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책임이 무과실 책임에서 과실 책임으로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선임감독상의 책임이 과실 책임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16, 17은 반복이에요. 자, 넘기시고 18번 협의의 무권대리, 그중에 계약의 무권대리입니다. 시험 지문이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말하면 단독행위를 적시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무권대리 말이에요. 자, 요약집 48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틀린 걸 모두 골라라. 기억, 무권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추인하면 유효가 확정되고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확정되고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불확정 무효다. 불확정 무효란 말과 유동적 무효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옳고 니은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 소급표입니다. 소급표가 인정되는 게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과 상대방이 합의하기를 소급표를 인정하자고 합의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그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는 못해요. 소급표로 인하여 제3자가 소급표 제한으로 인하여 제3자가 불이익을 받을 때에는 그때는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표는 인정된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런 말이 원칙을 말합니다. 예, 틀렸어요. 그 다음 디귿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성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예, 정리. 무권 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할 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성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성계인에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리얼이요. 본인의 추인은 상추의 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거의 대부분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동의 성낙은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의 성낙을 요하지 않으나 한번 자르시고 거기까지는 맞아요. 일부 추인, 변경을 간 추인은 언더라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까지요. 무효다. 정리.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원칙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을 한꺼번에 묶어 지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고.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 미음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19번이요. 협의의 무권 대리 틀린 것 다툼 판례. 기억 본인이 체크 무권 대리인에게까지요. 추인한 것을 체크 상대방이 알지 못한 때까지요. 추인이 있었음을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 정리.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요. 그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것은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알아야 해. 왜 상추의 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상대방이 알아야 추인의 효력이 생긴다. 그럼 상대방이 아직 알지 못했다면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추인한 것을 대항, 주장할 수 없다고 해야죠. 예. 그래서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 니은,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 거절한 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추인 거절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효를 확정하겠다는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 거절하여 이미 무효가 확정됐기 때문에 상대방이 또 처리하여 무효를 확정하겠다는 주장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틀렸고 니은, 디귿, 상대방의 최고권은 본인에 대하여 추인하실 겁니까? 추인 거절하실 겁니까? 라고 대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지 상대방이 무효, 유효를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권은 선악불문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철회권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효를 확정하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선의여야만 한다. 그럼 디귿은 선악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인정된다는 말은 최고만 옳은 지문이지 철회는 틀렸잖아요. 철회 밑에 X예요. 최고는 옳아요. 최고는 선악불문, 철회는 선의만. 달리 말하면 선의의 상대방은 최고 철회할 수 있지만 악의의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지만 철회하지 못한다. 그 다음 리얼이요. 135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대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에게 과실, 잘못이 있어야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예. 그 다음 미음입니다. 무권 대리인이 가로 제한 능력자요. 인 경우 일정한 요건이나 체크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까지요.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른 건 맞지만 제한 능력자 때문에 틀렸어요. 135조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여야만 책임을 지지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고요. 행위 능력자로 고쳐야 옳은 지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 중요해요. 민법상의 대원칙은 선택에 문제가 발생하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선택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유일하게 권리를 가진 자가 선택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대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손해배상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선택하지 무권 대리인이 선택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그건 선택은 옳지만 제한 능력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럼 오른쪽 비업 시옷 묶으시고 비업 시옷 자 요약집 5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참고로 보는 것이고 욕심내지 마시고 혹 박스형 문제 보일까봐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번 듣고 집에 가서 욕심 안 냅니다. 51페이지에 2번 단독행위의 무건들이 조문 암기라고 돼 있는데 암기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말이지 꼭은 아니에요. 거기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지금 바로 기억합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답니다. 그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알아야 되거든. 상대방이 없으니까 추인 못하지. 추인 못한다는 이야기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본인이 추인해야 유효가 되지, 유효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지. 근데 추인할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추인해도 추인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언제나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건 유동적 무효 아니에요.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건 기억할 수 있고,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까지는 논리를 이해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억 좀 하시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조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듣지 집에 가서 욕심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은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 계약의 무권대리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능동대리,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능동대리는 상대방이 추인해도 좋습니다라는 동의를 했거나 또는 대리권을 다투지 않았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처럼 취급될 수 있다. 수동대리, 상대방이 의사표시하고 대리인이 소극적으로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행위를 한 때, 그래서 능동대리는 동의는 상대방의 동의고 수동대리는 무권대리인의 동의예요. 거기까지 욕심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경우는 계약의 무권대리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 설명했지, 기억할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욕심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문에 등장해도 이것 때문에 정답이 좌우되지는 않는데 문제 징그럽게 몇 개인가를 던져놨네. 자, 비업,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로서 본인이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이건 알 수 있죠? 예,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 시옷,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한 경우 계약의 무권대리처럼 취급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죠. 예, 옳은 지문인데 시옷 욕심 안 냅니다. 예. 그리고 보시라고요. 7개나 적어놨잖아요. 이게 무슨 기출 문제냐고. 기출이 아니고 한번 보여주고 싶은 욕망에서 만든 문제예요. 5개 이상은 반칙이에요. 예. 그리고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데 3개, 4개만 적어도 잘 모를걸. 시험 유형 중에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 마지막에 풉니다. 의욕적으로 썩 시도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기억부터 몰라버리면 재수예요. 그런데 만약에 5개가 있고 몇 개인지 물어보는데 4개를 알았어. 하나를 모르면 멘붕 상태에 빠진다. 어차피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 유형 중에 제일 어려운 박스형 문제가 몇 개인가가 제일 어려워. 몇 개인가 나오면 뒤로 미루라고 포기는 안 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몇 개라도 알면 선택의 폭이 좁아들거든. 포기는 맨 땅에 헤딩은 안 합니다. 그냥 찍지는 않는데 그 시간 없으면 이런 거 견도쳐야 돼. 마지막에 푸는 문제예요. 그 다음 자 20번은 반복인데 거기에 반복이 아닌 지문만 한번 볼게요. 20번에 3번이요.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인정되나? 맞죠? 예. 그러나
최고는 본인이 추인 거절하기 전까지 인정된다. 뒤에 지문을 한번 보자는 취지예요. 최고란 말이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추인하실 겁니까? 추인 거절하실 겁니까? 확답을 해달라는 최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추인했거나 이미 추인 거절한 후에는 최고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 허용된다는 말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자, 본인 갑, 무권 대리인 을, 상대방 병, 이 세 사람 간에서 본인이 가지는 두 가지 권리, 추인 거절이에요. 둘 다에게 행사해요. 무권 대리인에게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철회권도 둘 다에게 행사해. 무권 대리인에게 행사할 수 있고 본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근데 딱 하나 상대방의 최고권만큼은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인권, 추인 거절권을 가진 본인에 대하여 행사해야만 하지 무권 대리인에게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4번 상대방은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철회의 상대방은 본인 무권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최고의 가로하시고 밑에 X요. 최고의 상대방은 본인이지 무권 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지문은 최고 때문에 틀렸어요. 예, 뒤로 넘어갑니다. 자, 21번도 반복인데 반복이 아닌 지문만 하나 보겠습니다.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다툼 판례. 예, 3번을 확인해 볼게요. 1, 2, 4번은 반복이에요. 3번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 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우리 시험에 묵시적이 가능한지 물어보면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가면 돼. 묵시적이 가능하니까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이미 털려버렸잖아. 법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상추의 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방식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묵시적 추인 가능해요. 이미 털렸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체크, 그 사실을 체크 알았더라도까지요.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권 대리인에게 했다는 의미예요. 비비꼬아놨다고. 본인이 추인은 했는데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권 대리인에게 하였다. 그럼 상대방이 알면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만 알지 못하면 추인의 효력은 안 생기잖아. 근데 상대방이 알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추인의 효력은 생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다로 가야지. 못한다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이요.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바로 위에 무과실 책임이라 적으시고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135조의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책임져야 됩니다.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5번을 좀 주의해야 돼요. 첫째 문장을 보고 딱 현혹되기 쉽다. 항상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135조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 다음 22번이요. 대리권 없는 을이 본인 갑을 대리하여 대리행위는 했다고 돼 있어요. 상대방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다툼 판례 무권 대리행위네요.
1번 상대방 병이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가로요. 본인 갑이나 무권 대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체크 최고요 할 수 있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악불문. 선의인 경우에 하나요 밑에 X. 본인 갑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본인 갑이 이를 가로 추인이요 그 밑에 X 한 것으로 본다. 의 정리.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지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앞뒤가 다 틀렸습니다. 선악불문인데 선의에 하나요 도 틀렸고, 추인 거절인데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 대리인은 본인 갑의 지위에서 무권 대리의 체크 무효를 주장까지요. 무효를 주장 밑에 추인 거절이라 적으시고,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확정되니까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란 말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선행된 행위와 모순된 후행 행위예요.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대리 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허용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틀렸네요. 3번 본인 갑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일부 추인, 변경을 간 추인 중 변경 추인입니다. 상대방 병에 동의가 없더라도까지 가로하고 효력이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간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로 가야 되는데 있다라 돼 있어 틀렸는데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없더라도가 틀렸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 가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까지요. 상대방 병에게 계약 이행하거나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반복이네요. 선택은 상대방이 선택하지 무권 대리인이 선택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 5번이요. 본인 갑이 상대방 병에게 추인한 후, 추인 체크 후에 동그라미, 이미 유효가 확정됐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상대방 병은 매매계약을 체크 철회요. 없다로 가야죠. 예. 그 다음 23번이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었다. 대리권 없는 을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즉 매매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권 대리 행위입니다. 그 후 무권 대리인 을이 체크 본인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까지요. 이런 게 나오면 첫 번째 연상할 것이 추인 거절하지 못한다를 딱 못 박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 틀린 것 다툼 판례. 1번 갑병 사이의 매매계약 즉 무권 대리 행위는 무효다.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인 상태, 유동적 무효입니다. 예. 그래서 맞고, 2번 상대방 병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위에 지문을 연상 안 하면 이상하게 와닿아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 갑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경우는 추인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문제하고 맞추어 풀어야 된다고. 그냥 무권 대리를 들이대면 안 돼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를 전제한 지문이에요. 무권 대리인이 추인 거절하지 못하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병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 3번 5번 묻것이고 5번이요. 만약 상대방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준 경우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병과 거래한 정명의의 등기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맞고 4번이요. 무권 대리인 어른 무권 대리를 이유로 상대방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무권 대리인 을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경우 추인 거절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반하기 때문에 상대방 병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 병은 권리 취득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틀렸어요. 자, 그 다음 24, 25 반복인데 25의 반복이 아닌 지문만 보겠습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본인 갑을 대리하여 상대방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3번이요. 본인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체크 알고요.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기속되는 것이다. 정리. 추인의 의사표시는 알고 해야 돼요. 그럼 추인이 우리 시험에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잖아.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하면 무권 대리 행위의 본인의 추인, 상추의 추요. 무효 행위의 추인, 상추의 추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상추의 추. 이 3가지는 법률 규정에 있어. 물론 판례가 무권리자의 추인도 인정한다는 판례는 있지만 전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알고 해야 돼. 알고. 무권 대리 행위의 본인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란 걸 알고 해야 되고 무효 행위 추인도 무효 행위란 걸 알고 해야 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란 걸 알고 해야 돼. 의사표시는. 그러나 법정 추인은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전희경 담량강을 할 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란 걸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다. 의사표시 추인은 알고 해야 됩니다. 예. 알고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기속된다. 추인하면 유효가 확정되니까. 그 다음에 4번째. 본인 갑이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 병이 체크요.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체크 알지 못한 때까지요. 상추의 추기 때문에 상대방 병이 알아야 추인의 효력이 생겨. 그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면 추인의 효력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본인 갑이 상대방 병에게 추인의 효과는 대항하지 못하죠. 예. 그 다음 26번 125조의 표현들입니다. 45페이지 참조하시고 시험에는 자주 출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재도 한 문제밖에 안 만들어놨네요. 125조의 표현들이 즉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들이 틀린 것. 기억이 박스형 문제 아니면 시험에 정답은 되지 않아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뒤에 통지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통지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지예요. 예, 관념의 통지의 체크. 니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명시적인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틀렸잖아요. 안 되면 롯데호텔 나이트클럽 화재 사건을 연상하시든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묵시적 대리권 수여 표시가 가능하다. 묵시적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가능하다는 대표적인 판례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측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성낙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되겠죠? 예, 명시적이어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니은이 틀렸고 디귿 디귿은 니은 디귿 묵것이고 묵시적 대리권 수여 표시가 가능하다는 이 판례가 간혹 지문에 보이기도 해요. 호텔 회원권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총판매점이나 총대리점 명칭을 사용하여 직원 모집 안내를 회원 모집 안내를 하는 것 동그라미 묵인이요. 하였다면 묵시적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다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리얼 본조는 임의 대리에는 적용되지만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정리 대리에서 일정한 사항을 적시하고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지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는지라는 지문이 오면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딱 이거 하나입니다.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을 수여했노라 표시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대리권 수여, 숙군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그리고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만 한다. 근데 125조와 129조는 명문의 규정으로 상대방 즉 제3자의 선의 및 무과실을 요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126조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법률 규정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를 판례가 해석하기를 선의 및 무과실로 해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때 상대방을 법률 규정이 제3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의 및 무과실을 요한다라고 말해도 상대방과 제3자는 같은 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 넘기시고 27번이요. 자, 27번부터는 126조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요약집 45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잘못된 것,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입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해 채거요. 대리행위한 경우 거기까지입니다. 129조의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의 요건 종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여야만 한다.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여야만 한다. 만약 종전 대리권을 넘은 경우 초과한 경우 126조의 표현들이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129조의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례는 126조의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케이스예요. 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요. 자, 2, 3을 묶으시고 암기하지 않아요. 126조의 표현들이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반드시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해야만 성립하는 표현 대리인데 기본적인 대리권은 종류를 묻지 않아요. 사법상 법률행위할 수 있는 대리권이라면 사법상 빼고 법률행위할 수 있는 대리권은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2번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 대리권도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대리권으로 하는 126조의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밑에는 초과라고 적으시고요. 일상가사를 넘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적인 대리권으로 하여 그것을 넘은 초과한 행위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 행위에 특별 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체크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고 그것을 넘은 행위를 했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126조의 표현들이 성립해야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첫째 줄 마지막 대리행위 당시 기준 체크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데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 대리행위 당시, 대리행위가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 5번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현명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한 경우 까지라면 대리행위를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어요. 대리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나 그 일종인 표현대리 성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 채권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야만 해요. 그 비슷한 표현을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할 거예요. 28번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옳은 것 판례요. 1번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126조의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정리 126조의 표현 대리는 기본적인 대리권의 종류를 묻지 않기 때문에 표현 대리권도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125조의 표현 대리 129조의 표현 대리권도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소멸했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권한이 없잖아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종전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한다면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종전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해도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129조의 표현 대리는 반드시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직접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복대리인이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도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 129조의 표현 대리권을 기본적인 대리권으로 하여 복대리인이 종전 대리권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해버렸다면 126조의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어요. 그 말이 1번이에요.
없다가 틀렸어요. 자, 그럼 2번이요. 무권대리나 그 일종인 표현대리는 대리행위를 해야 됩니다. 대리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무권대리나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을 것인데 여러분이 느낄 것은 대리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느끼자. 2번이요.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법률행위하였다.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무권대리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야지.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안 해요. 예. 그 다음 세 번째요. 126조의 표현대리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하고 기본적인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해야만 하는데 기본적인 대리권과 넘은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인 대리권이 공법상 행위할 대리권인데 사법상 법률행위 했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3번 공법상 행위 중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적인 대리권의 종류를 묻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요. 네 번째를 읽기 전에 먼저 이해부터 하고 가볼게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무권대리나 그 일종인 표현대리는 유동적 무효거든. 그럼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래서 네 번째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하나 예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즉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단은 사람의 모임이에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야 돼요.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문중이나 종중 등을 말해요. 그럼 종중, 문중 재산을 처분할 때는 종원들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 사원총회 결의요. 근데 대표자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버린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표현대리 법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4번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준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마지막 기본적인 대리권과 그것을 넘은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 없죠? 예, 틀렸어요. 자, 29번입니다. 예, 옳은 것 다툼 판례인데 1, 2, 4, 5는 반복이고 3번만 확인합니다. 등기 신청 대리권은 일종의 공법상 행위할 대리권이에요. 개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즉 개인과 국가 간에 관한 행위, 공법상 행위, 공권이에요. 공법상 행위할 대리권을 기본적인 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법률행위 해도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예.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적인 대리권으로 기본적인 대리권과 동종이 아닌 사법상 법률행위로 대물면제를 해도 기본적인 대리권과 그것을 넘은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3번이 옳은 지문이요. 자, 다음 페이지 30번도 반복된 지문 둘은 빼고 반복되지 않는 걸 확인합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주고 위임장, 인감 및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교부하였다. 기본적인 대리권은 담보대출 받을 대리권이죠. 예. 그러나 을은 이를 악용하여 언더라인 갑의 대리인으로서까지요.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의 언더라인. 갑의 대리인으로서 매도했다는 말은 대리행위는 했지만 매도에 동그라며 기본적인 대리권이 대출을 받을 대리권인데 매매했으니까 기본적인 대리권을 넘어버렸잖아요. 넘는 행위함에 있어 갑의 대리인으로 매도했으니까 대리행위했다. 그 매매에 대한 대리권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결국 무권 대리행위했다는 이야기야. 다음 중 틀린 것 다툼 판례 기억.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병은 본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무권 대리, 표현 대리가 아닌 것은 협의의 무권 대리를 말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위에 협의라 적으시고,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병이 본인 갑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여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니은 디귿은 반복이고 반복인데 디귿이 이야기하는 바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데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상대방 병이 매수 당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수 당시 언더라인이야. 대리행위 당시 매매계약이라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 당시 그 다음에 언더라인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까지요.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 성립 후에 동그라미요. 이 후는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려하지 말라고 체크한 거예요.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하죠. 예,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리얼도 조금 전에 했던 변형입니다. 다시 무권 대리 행위나 표현 대리 행위가 되기 위해서 대리 행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읽는 지문을 보고 대리 행위 했는지를 보자. 이 리얼은 빈출 판례예요. 만약 무권 대리인 을이 언더라인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담보권 설정 대리권을 수여함에 있어 일체 서류를 교부했거든. 그 서류를 이용해서 토지를 자기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자기 토지처럼 병에게 매도했다면 대리행위를 했다 안 했다? 126조의 표현들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무권대리도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주장할 수 없다. 예, 그래서 틀렸어요. 그럼 잠시 쉬다가 31번을 확인할게요.